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피해자 100만 명 4조 원대 콕플레이 한번 살펴볼 건데 3년 만에 재판 마케팅 총괄자가 공범으로 이렇게 지목이 된 것 같아요. 이 3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 참 콕플레이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서름을 씻는 걸까요? 한번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일단 피해자 100만 명, 4조 원대 콕플레이, 다단계 코인 사기, 김판종 전 의장 수십억 호화, 변호인단 구성 의혹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당시 보면은 검찰 최상위 모집책 송모 씨 곧 기소 예정해가지고 미국 도피 중인 초기 사업자 한모 씨 송환 주력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월 1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앞둔 김 전 의장은 전직 대검 간부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 이른바 정관예우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혈세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 사건은 정관예우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얘기하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명 전관 변호사들을 이렇게 재산을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은 사실상 제3의 범죄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하고, 정관예우는 우리 사법체계의 암적 존재로 돈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법 앞에서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콕 사건처럼 대규모 서민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눈물로 얼룩진 돈으로 호화로운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다음 보면은 자, 콕 피해자 연대 뭐 이렇게 대표는 하루에 빚 독촉에 시달리며 살아가며 죽을 맛으로 살고 있는데 김판종은 우리의 돈으로 호화롭게 변호인단을 꾸려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인지 의문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정관예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며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관예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를 했다. 이 같은 우려에 검찰 측은 일부 전직 검사들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며 변호인단의 몇 명과 관계없이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콕플레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4에서 20%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을 했고, 복잡한 해외 법인 설립과 자금 흐름 조작으로 4조 원대의 피해를 양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코코인은 한때 개당 7달러까지 치솟았으나 현재는 0.01달러 수준으로 폭락해 투자자들의 재산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제 아는 주변의 지인분들도 많은 분들이 콕플레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콕플레이 저보고도 하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강요를 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콕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고 끝의 결론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검찰 관계자는 국내 수사는 물론 미국 등 해외 도피 중인 피해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수사 만전을 기하고 있다. FBI 등 해외 수사기관도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최근 나왔던 기사는 이거였죠. 가상자산 콕 다단계 사기 사건 3년여만 재판에서 검찰 마케팅 총괄자 공범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자, 재단 운영 관리자 12월에 구속 기소가 됐고 공소장에서 공범들 범행을 언급했습니다. 원금 보장 약속, 주변인 투자 따라 보상, 다단계 사기 유형해가지고 나와있죠. 조단위 사건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콕토큰 사기 사건이 첫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공모 사실을 공소장에 명시했다 나오고, 뭐 1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사기, 그리고 12월 30일에 김씨를 구속한 기소 후에 보름여 만에 열린 정식 재판이라고 해서 21년 4월부터 22년 7월까지 48만 명에게 72만에 걸쳐서 돈을 받아 2조 원 이상의 가상자산으로 바꿔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3월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콕 사건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단계 사기로 알려져 있고 콕 재단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체 발행한 토큰 구매를 유도하며 불거졌는데 주변인 투자에 따라 보상률을 차등 적용한다라는 홍보는 피해를 키운 요소였다. 그래서 22년 울산경찰청에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났는데 여러 국가에서도 피해 사례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대규모 사건이에요. 자, 공소사실 종합해보면 재단은
19년 8월 남아프리카 세이셸 공화국에서 설립이 됐고 한 달 뒤인 9월부터 콕 토큰을 발행하고 자체 개발한 콕플레이라는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영화와 게임 등 K 콘텐츠가 해당 플랫폼에 제공되고 OTT 넷플릭스처럼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 골자였는데 뭐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은 크게 뭐 영향가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 보였어요. 뭐 그래서 좀 의문점이 더 많이 들기도 하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종종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태. 그리고 보면 자, 그래서 뭐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최대 200%까지 투자 원금 초과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 그걸 안 주니까 당연히 거짓 홍보가 되고, 재단 경영진의 공모에 가담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은 우두머리 하나. 보통 다단계 옛날 형태는 어땠냐면, 이 우두머리가 있고, 여기에는 몇 명의 이렇게 부하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진짜 충신이에요, 충신. 그죠? 여기까지가 충신. 그리고 이제 아래에 쭉쭉 퍼져 나가는 이런 단계들 더 많이 퍼져 나가요. 그래서 이들은 모종의 약속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야, 내가 대신 잡혀 들어갈 테니까 니들이 나중에 나 나오면 돈을 줘라.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방식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했냐면 얘가 잡혀 들어가면 야, 나 혼자 뭐 죽지 해가지고 막 얘네 다 까발려. 야, 얘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모종의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나만 혼자 깜빵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여기서 파면 또 여기가 나오고 또 여기가 나오면 여기 아래 쭉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최하위에 있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하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피해자가 되고 여기는 약간 피해자, 여기는 덜 피해자, 여기는 아예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여기는 완전 가해자, 여기는 최상위층의 포식자, 수조원 떼를 벌어들인 그런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죠. 항상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원금 보장의 고수익 이런 걸 약속을 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무실은 뭐 어딜 가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가다 가끔씩 한번 사무실 저도 보거든요. 콕플레이 사무실 해가지고 좀 놀랬는데 그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콕플레이가 진짜 많은 사람들의 피해자를 만들어냈고 진짜로 뭐랄까 이제 3년 만에 이런 뭐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쭉쭉쭉 진전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그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이런 뭔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